사실 지금 저 PBR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상장기업 중에 뭐 이게 지금 삼성증권인데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삼성증권이 지금 PBR 한 0.5, 뭐 기준점을 어디에 둘지 모르겠지만 뭐 저 PBR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또 다른 뭐 증권주 뭐가 있을까요? 증권 중에 키움증권을 볼까요? 키움증권은 PBR이 얼마 될까요? 키움증권 돈을 잘 버는 기업인데 0.62배. 예, 삼성증권이 아까 0.5였으니까 동일 시점에 0.6이면은 삼성증권이 좀 더 싼 거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대표적인 저 PBR 종목, 이런 종목 볼까요? 예, 대신증권이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이거든요. 0.39배네요. 그죠? 여기 보이세요? 0.39배. 대신증권이 옛날부터 증권주 중에서 고배당주로 사실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잘 벌었던 거죠. 수익률이, 여기 배당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뭐 이런 증권주나 보험주, 금융주를 좋아하지는 않아도 연말 배당 시즌 되면 항상 봤던 종목이 대신증권입니다. 그냥 이런 기업들은 투자해놓고 1년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배당을 예전에 5%씩 줬거든요. 지금 뭐 9%, 7%, 9%니까 주가 변동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사실은 배당 수익률로만 1년 투자했을 때 거의 9% 이상 받으면 굉장히 높은 수익률이죠. 예. 굉장히 좋은 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PBR이 굉장히 낮네요. 예. 그래서 증권주도 뭐 PBR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단순 그 PBR 숫자로만 뭐 줄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증권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증권주들도 뭐 그런 식이라면은 충분히 뭐 그 기준 안에 들어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종목을 어떻게 편입할지,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계속 이야기되는 게 시총 뭐 몇 위까지 할 거냐, 전체 할 거냐, 뭐 얘기가 나오는데 뭐 결정돼야 뭐 사실은 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수급적으로 뭐 좀 들어와서 올라가줘야 이제 그 효과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증권주는 대체로 이제 증시하고 이렇게 약간 좀 비례를 하죠. 그러니까 증시가 호황이면은 비교적 수익 난 투자들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이제 매매도 활발해지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잘 손절을 안 해도 익절은 잘하잖아요. 쉽게.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또 다른 거 사고, 이렇게 회전이 빨라지면은 보통 이제 증권 수수료 매출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익이 많아지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지금처럼 증시가 좀 호황일 때, 요럴 때 많이 이제 비례해서 가기 때문에 최근에 증권주들도 증시 분위기하고 크게 뭐 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증권은 지금 1월 말부터 쭉 올라가는데요. 뭐 배당이라든지 뭐 저 PBR 그런 이슈를 좀 일부 받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좀 강한 모습이죠. 14,000원대 있다가 15,000원대, 많긴 한 2,000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이러다가 이제 배당 이슈 없거나 다른 거 없으면 또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은 배당 때문에 사기는 해도 다른 투자 관점으로 이렇게 사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래서 작년에도 좀 보시긴 해야겠는데 22년도죠. 예, 이때는 배당 나길 많이 빠지네. 딱 배당 나길까지 떨어져요. 신기하게 마이너스 9%. 예. 이렇게 한번 배당 때문에 들어갔다가 물리면 오래 가기 때문에 잘 그냥 권하지 않았던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결국 배당 이슈일 것 같은데 뚝 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당분간 이게 또 올라갈 때까지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당이 높은 기업들, 그 다음에 배당만 보고 투자하는 기업들을 개인분들에게 잘 권해드리진 않죠. 이런 종목들은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 최근에 저 PBR 관련된 기업으로 올라가는 뭐 지주사와 마찬가지인데요. 내가 연기금의 매니저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A 이렇게 비율별로 이렇게 이제 투자하는 거죠. 그런 자금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총 큰 대형주들은 개인이나 외국인들이 투자할 만한 종목들이지, 개인분들이 이렇게 뭐 손을 대서 승부를 볼 만한 그런 기업들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개인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건 스몰캡, 좀 작은 기업인데 우량주, 이런 기업들의 투자 기회 요인들이 많다라고 늘 주장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증권주는 이렇게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보험주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 비슷해요. 저는 개인분들이 그렇게 이제 건들 만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올라가고 뭐 급등이 나오긴 하는데 이게 또 언제 꼬꾸라질지 모릅니다. 한번 꼬꾸라지는 순간에 내가 이제 손절을 할 수 있으면은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지금 쉽사리 들어갔다가는 아주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 은행주들이 지금이야 이제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해도 금리
그 상승기의 대표적인 수혜주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지 않습니까? 매크로 지표상. 우리가 다 지금 익히 알고 있잖아요.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하는 거는. 그런데 이들 종목들이 최근 올라가는 건 저 PBR 정책 이슈라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라고 사실은 보장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한번 방향을 바꿔버리면은 아주 오랜 기간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개인분들은 좀 투자 안 하시는 걸 많이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예. 이런 기업들 다 이제 워낙에 보험도 그렇고 수익성이 사실 좋으니까 배당을 많이 주죠. 예. 중간 배당도 하고요. 이게 현대해상이지만 배당 수익률이 높죠. 굉장히 연간으로. 예.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배당을 이제 많이 주는 종목들에 지금 저 PBR 테마가 붙으면서 이제 급격히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거 쉽진 않다는 거죠. 지금 이게 현대해상인데 PBR 0.41배니까 싸죠. 예. 롯데 지주도 지금 뭐 지주니까 밑에 뭐 깔려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익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배당을 좀 볼게요. 예, 배당 수익률도 보시면 높아요. 그죠? 5% 4%니까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23년도도 이익이 좋았기 때문에 아마 또 배당을 많이 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지주들이야 어차피 밑에 뭐 기업들이 원체 많으니까 뭐 이 PBR이 낮을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의 뭐 적정 PBR? 예. 그걸 어디에 매길 거냐. 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꽤 올라갔단 말이에요. 25,000원에 있다가 뭐 저점은 1월 20일 24,300원인데 벌써 한 만원 가까이 올라갔어요. 이 상태에서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고 재료가 소멸됐다 뭐 이런 관점에서 시장 분위기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시장의 자금은 늘 돌아버리니까 주가 쭉 빠져버린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걷잡을 수 없단 말이죠. 여기서 내가 오늘 샀는데 더 갈 거다라는 기대를 갖고 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가면 다행이라고요. 이거 제가 오늘 SBS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데 내가 매수한 다음에 우리가 늘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사지 내가 산 다음에 떨어지길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떨어질 거라고 생각되면 오늘 안 살 거 아닙니까? 내일 사죠. 내일 살려고 했는데 내일 모레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그날 살까요? 안 사잖아요. 그죠? 오늘 산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당장 내일부터는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늘 우리가 살 때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을 늘 세우시라고요. 늘. 그러니까 전략을 항상 베스트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월스트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늘 이제 투자할 때 그거를 사실은 많이 염두에 두고 투자하는 편이기 때문에 내가 사고도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떨어질 때 낙폭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상승 여력을 한 100%, 그럼 내 목표 주가는 100%인데 떨어졌을 때 내 감내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냐? 대체로 저는 마이너스 30에서 한 50%까지 잡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고도 반토막 나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런 종목들을 주로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싼 가격에 사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적고 반면에 상승 여력은 좀 큰 종목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많이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평가 가치주들을 좀 사려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 언제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모르지만 싼지 비싼지는 꼭 따져보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 오늘 롯데주를 샀다. 지금 수익권이라 괜찮은데 뚝 떨어져 버리면은 대응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만의 목표 주가를 수립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